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지난해 가을과 겨울 계란값 폭등까지 일으켰던 AI 조류인플루엔자 기억하시죠? 지난달 13일 전국 AI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면서 AI가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살처분 이후와 매몰지 오염이란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자, 윤성희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성희 PD, 이번에 AI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얼마나 됩니까? 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려 3,28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충남은 130여 개의 농가에서 살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가축 매몰지 56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예, 신규 매몰지가 충남에 56개 소면은 적지 않은 수치라고 보는데요. 가축 매몰지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가축 매몰지라고 하면 긴급 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매몰지를 말하는데요. 가축 사체가 썩으면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침출수로부터 지하수나 토양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관측정을 설치해 역학조사를 하는데요. 새로 조성된 매몰지 관리와 관측정 실태 직접 눈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충남 천안시 소하천에 인접한 이곳은 지난해 12월 19만여 마리를 살처분한 AI 매몰지다. 제작진이 이곳을 찾을 당시 주변엔 풀이 무성하게 자라 매몰지를 덮은 비닐이 자칫 손상될 우려가 있었다. 큰 비라도 내리면 하천으로 매몰지 오염원이 유입될 수도 있는 일. 이와 같은 매몰지는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측정을 설치한다. 그런데 제작진이 매몰지를 찾을 무렵 관측정을 또 뚫고 있었다. 근데 여기 관측정이 또 있지 않아요? 관측정 여기 또 하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뭐 수질 모르겠어요. 어제 와갖고 원래 이제 매몰지의 관측정은 다 있어야 되고 특히 여기 이제 일반 매몰지였기 때문에 그런 침출수 유출 우려 좀 커서 그 관정을 뚫어서 이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제 취재를 나온 건데 네, 그 지금 별도의 아까 또 보신 관측정을 게 또 뚫는다고 하시니까 예. 연구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제로. 예, 아, 그러니까 저쪽 관측정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매몰 직후 이미 설치된 지하수 관측정. 그런데 왜 새로 뚫는 것일까? 제작진이 입수한 충남도 관측정 수질을 검토한 결과 이곳은 수질 오염이 매우 심각했다.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의하면 물 1리터당 암모니아성 질소는 0.5mg인 반면 이곳의 암모니아 질소는 1345.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 19만 마리 여기 묻혔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묻힌 상태에서 저기 뚫은 거죠, 관측정을? 그 이후에 뚫은 거예요. 아, 뚫었는데. 근데 위치가 뚫은 잘못됐다? 위치가, 예, 위치가 과거에 뭐 14년도 이런 때 계란을 그때 폐기했거든요. 예. 폐기한 그런 위치가 예. 뚫린 거죠. 첫 번째 뚫은 관측정 위치 선정이 예. 예? 그 뭐 생땅 이런 데 새로운 잘된 땅이 아니고 과거에 복투한 계란을 묻었던 그런 땅을 뚫다 보니까 예. 계란을 묻고 했기 때문에 상태가 나빴던 거죠. 원래는 그 농장주가 있었으면은 처음에 예. 관측정을 뚫 때 예. 그런 거를 좀 정확히 얘기하거나 있었으면 됐을 텐데 아마 없는 상태에서 그분이 아마 외국에 나간 상태에서 적당한 데 잡아서 뚫은 거예요. 2014년 당시 AI 계란을 묻은 곳에 2016년 AI 가축 매몰지의 관측정을 설치했다는 것. 결국 AI 매몰지의 수질이 아니라 엉뚱한 곳의 수질을 조사했다는 이야기다. 현행 구제역과 AI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르면 살처분 방식으로 일반 매몰과 액피대용 저장종, 고온 고압으로 분해시키는 렌더링과 미생물 분해를 이용한 호기호열, FRP 등이 있다. 그중 FRP는 간이 저장조에 가축 사체를 넣어 처리하는 방법.
2차 오염의 피해가 적어 FRP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지만 최근에 AI처럼 대규모의 사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매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머지 렌더링 방식이라든지 그 가수분해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사실 좋습니다. 소각 방법도 있고 환경적인 몇 가지 제약이 따르긴 하지만 굉장히 환경적인 그 영향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서 좋긴 한데 그렇게 2010년도, 11년도에 발생했었던 것처럼 대규모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하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즉 처리 용량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일반 매몰은 구덩이를 파고 바닥에 비닐을 깐 후 가축 사체를 묻은 뒤 그 위에 흙을 덮는 방식. 매몰지에는 관측정을 설치해 침출수에 의한 수질 오염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북 영주의 한 농가에서는 마당에 묻은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터져나오면서 매립지를 다시 파헤치는 일까지 발생했다. 매몰 당시 땅에서 지하수가 흘러나온 것이 문제였다. 침출수 유출, 토양 오염, 악취 등의 2차 피해들. 6년 전 구제역에 걸린 돼지 수백 마리가 묻힌 곳입니다. 삽으로 흙더미를 뒤적이자 돼지의 사체가 덩어리째로 나옵니다. 썩지 않은 돼지 사체가 허옇게 드러납니다. 보통 3년 안에 오염 없이 자연 분해돼야 하지만 사체 상당수가 그대로 형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몰지의 2차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아산의 한 양계 농가에서도 AI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대한민국을 강타한 AI.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AI는 총 339가구에서 발생해 닭, 오리 무려 3,281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충남 또한 피해가 컸다. 최근까지 136농가에서 살처분을 실시했고 56개소의 추가 매몰지가 조성됐다. 일반 매몰은 3년이란 기간을 두고 안정화를 기대한다. 그러나 3년 이후에도 여전히 썩지 않는 가축 사체가 드러났고 매몰지 관리가 안 된 곳들은 자칫 많은 비가 내리게 된다면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우려가 늘 상존해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 공업환경연구부의 유승호 박사팀은 구제형 매몰지 오염에 대한 오랜 연구를 벌여왔다. 유승호 박사팀은 2012년에 실제 매몰지와 똑같은 실험용 매몰지를 조성했다. 지하 4m의 구덩이를 파고 돼지를 묻은 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 여부 등의 매몰지 오염원을 조사 관찰, 연구해 온 것이다. 예, 여기는 이제 가축 매몰지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실험용 연구용 가축 매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출하용 돼지 6마리 총 12마리가 묻혀져 있는 곳이고요. 지금 저희가 한 지하 한 4m 정도 내려와서 밑에서 침출수가 떨어지는지 얼만큼 나오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샘플링, 정기적으로 좀 샘플링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실험 장치입니다. 몇 년 됐죠? 이게 저희가 2012년도 11월에 처음 이 시설을 구축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연구에 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4년 반 됐는데 여전히 침출수가 계속 예,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것은 보통 그 처음에 만들고 나서 한 7일에서 10일 정도에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콸콸콸콸 쏟아질 정도로 엄청 많이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기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여전히 침출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가축 사체가 부패하며 나오는 침출수. 초기에 빨간 핏물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검은색을 띠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침출수는 초기 10일 이내에 가장 많이 나왔다. 매몰 초기 대응이 중요한 대목이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5년이 지난 후에도 강한 악취의 침출수가 나온다는 것. 색감물이네요?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색감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부패된 그 침출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 농도가 굉장히 짙고 지금 냄새 벌써 나죠? 심한데요? 예, 굉장히 심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보면은 지금 저희가 매몰질을 만든 지 한 4년, 5년 가까이 갔는데요. 아직도 적은 양이긴 하지만 아직도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한 5년이 가까워도 사체는 안정화가 되지 않고 아직도 부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침출수가 멈춘다고 하더라도 이 오염원으로서의 가축 사체는 아무래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에는 사체의 체액, 고농도의 암모니아, 일반 하수보다 높은 COD, 병원성 미생물이 포함될 수 있다. 만일 지하수로 유입되어 농업용수나 식수로 이용된다면 자연과 인간에 해를 입힐 수 있다. 침출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생물들도 그 안에 많이 있거든요. 보통 분별 1g에는 1억 마리 이상의 이제 미생물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설사병이나 장염을 일으키는 대장균이나 이제 살모넬라균도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 이제 치명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소강지수 뭐 이런 것들은 또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지하수가 오염됐을 때 문제를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진짜 가축 매몰지의 문제는 그 가축 매몰지에 생긴 침출수에서 오염된 지하수 혹은 토양이 어떻게 지금 오염이 돼가고 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제적으로 관측정을 좀 더 뚫어가지고 실제 지하수, 토양이 얼만큼 오염이 됐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위험한 건지 이런 거를 좀 실제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4년 이후 조성된 충남도 매몰지 178개 중 관측정은 18개소 27개에 불과. AI 구제역 긴급 방역 지침에는 매몰 지점에 관측정을 설치토록 명시한다. 그러나 FRP나 살처분 가축 10톤 이내일 경우에는 설치할 의무가 없다. 지금 이제 가축 매몰을 하게 되면 거기로 침출수가 발생을 하고 그것을 계속 뽑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유출이 되느냐, 주변으로 유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조사 지침을 마련을 해서 관정을 설치를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매몰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입지 선정이 충분히 이제 그거를 고려하지 못하고 매몰을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이 관측정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충남 논산의 한 매몰지. 이곳은 올해 3월에 산란개 92만 5천 마리를 호기성 호열, 즉 미생물을 활용한 방식으로 살처분한 곳이다. 관측정 수질 측정 결과 이곳의 관측정 4개 중 1개에서 대장균 140이 검출됐다. 100ml당 14,000마리꼴로 수질 환경 나쁨 수준. 제작진은 해당 매몰지의 관측정을 살펴봤다. 엄격한 관리와 수질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측정. 그런데
그런데 뚜껑에는 열쇠가 꽂힌 채로 있었다. 이곳에 있는 4개의 관측정 모두 열쇠가 꽂힌 상태로 누구나 열어볼 수 있었다. 이물질이 유입될 수도 있는 상황. 특히 통째로 녹이 쓴 자물쇠는 상당 기간 이 상태로 방치된 듯했다. 여기 관측정이 4개 있는 거요 맞죠? 여기 가운데 예, 4개. 구덩이마다 하나씩 있어요. 여기. 그렇죠. 예. 아, 근데 이게 관측정이 왜 다 열려 있죠? 개방이 돼 있는데? 점검을 하러 왔고. 예. 점검하고서 안 자고 났나 본데요. 이런 관측정 관리는 그렇게 시간 해가지고 이물질 이런 거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다 이제 열쇠에 열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치할게요. 매몰지 침출수에 의한 환경 오염을 측정하고 오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관측정.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관측정의 설치 및 관리는 태부족한 상태였다. 다시 찾은 천안의 매몰지. 매몰지 비닐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이 있다. 환경부의 매몰지 환경조사 지침에 따르면 매몰지의 관측정 수질에 따라 1에서 3단계까지 판정한다. 1단계의 경우 매몰지 이설 및 소각, 렌더링 처리를 실행해야 한다. 해당 매몰지는 올 4월 렌더링 처리 계획이 있었음에도 시행되지 않은 것. 렌더링이란 사체를 고온 고압 처리하는 사료나 비료로 사용하는 방식. 왜 이행되지 못했던 것일까? 4월 중에 이거를 그렇게 렌더링을 검토했던 거지 어떤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뭐 계획을 세우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저희가 1단계로 나왔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소멸을 해볼까 해서 렌더링을 검토는 했었어요. 물론 그 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수반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서 결과를 받고 또 이번에 추가로 또 관측정을 설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계획을 그렇게 세울 예정입니다. 잘못된 위치에 뚫려 있거나 방치되어 있었던 가축 매몰지 지하수 관측정. 허술한 관리 감독 아래 살처분한 가축의 침출수는 얼마나 또 어떻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가축 매몰지가 제2의 재앙이 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경각심을 가지고 설치 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네, 매몰지 관측정 관리 실제로 보니까 좀 허술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돌아보며 놀랐습니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정확한 수질이 측정될 텐데 자물쇠가 풀려 있고 다른 위치에 뚫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관측정의 설치 개수입니다. 예,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매뉴얼에 따라서 일반 매몰지에는 관측정이 좀 꼭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측정 설치 규정이 있지만 살처분 10톤 미만의 규모는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하수나 상수도원과 인접한 매몰지는 반드시 관측정을 설치해서 조사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자, 윤성희 PD가 실제로 이제 많은 매몰지를 돌아보셨는데 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관측정 설치와 관리 부실 이전에 매몰지의 입지 기준조차 모호하다는 지적인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매몰지 선정 기준과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가축 매몰지 침출수로 오염된 만약에 지하수가 그 매몰지가 그 강이나 하천 주변에 있다라면 그 오염된 지하수가 바로 지표수로 이동을 해서 그 지표수를 오염시키는 거죠. 매몰지 어디에다가 묻을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고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지가 있다든지 강이나 하천이 있다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다든지 문화재 보호라든지 등등 이거를 고려해야지 될 사항이 많고요. 지난해 충남연구원은 2015년부터 2년간 돼지 구제역 발생지 중 88곳을 조사했다. 매몰지 분포와 더불어 침출수에 의한 위험성과 주변 생활 불편까지 두루 살폈다. 그 결과
같은 위치에 또 매몰했거나 침출수 위험을 지닌 곳이 많았다. 하천에 인접한 매몰지는 16.7%, 도로 인접 매몰지 81.4%, 주거지 인접 매몰지는 38%였으며 산사태 위험 지역에도 매몰지가 있었다. 대부분 그 지침이 조금 불명확해요. 그 SOP 상에서 하천에는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떨어져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도로와는 어떤 얼마 정도의 뭐 거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좀 기준들이 불명확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기준을 좀 상식선에서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잡고선 그거와 매몰지가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했는데, 조금 좀 위험한 게 뭐 좀 하천 위험성의 그 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주거지 부분도 그렇고 좀 그게 조금 크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입지도 참 중요한데 관리도 너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처음 알았어요. 저는 매몰지 입지 분석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가 맞는지 아닌지만 이렇게 파악을 하러 갔었었는데 전혀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묻어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은 그것들이 이제 밖으로 뭐 악취나 이런 게 나가지 않도록 뭐 어떻게 아무튼 관리에 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놀랬죠. 그러니까 입지도 이상하지만 관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현행 매몰지 선정 기준은 하천과 수원지, 도로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 지하수가 나타나지 않는 곳, 음용 지하수 관정과 75m 이상 떨어진 곳, 유실과 붕괴, 침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 등 총 8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1년에 지정한 지침을 그대로 둔 가축 매몰지 기준. 그렇다면 이 기준은 오늘의 현실에 얼마나 적합할까? 제작진은 국토교통부의 토지 이용 규제를 토대로 충남도에서 제공한 관리 대상 매몰지를 전수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2014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 총 178개소 중 소하천을 포함한 하천 인접 지역이 9군데나 있었다. 자연녹지이자 도시계획구역도 2개소. 심지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구역에도 가축이 매몰되어 있었다. 보통 이제 뭐 위험물 저장이나 처리 시설, 축사, 분뇨, 쓰레기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여부를 결정을 하려면은 축사 같은 경우 우선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매몰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우선은 기본적으로 땅에다가 매몰을 하는 거니까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지상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문화재는 경관 위주로 보거든요. 경관이요. 네.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은 경관 위주라서 지하 매몰지 규제 조항이 없다는 것. 매몰지 기준의 불명확성과 위배 사례, 지하수 관측정 부족 및 모니터링까지 매몰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공식적인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여러 군데서 인터뷰 요청 받았는데요. 네네. 지금 저희 감사도 예정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지금 뭐 모든 인터뷰는 좀 곤란합니다. 전문가들은 모호한 매몰지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매몰지 사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축 질병이 터지면 사실 빠른 시간에 그거를 이제 가축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묻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적인 긴박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지역은 안 된다, 된다를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화재 중요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국토개발계획의 어떤 입지에서 조금 안 되는 지역이라 이런 그런 상위 계획들과 조금 연계해서 사전에 매몰지들을 좀 확보 미리 해놓는 거죠. 세계 최고급 쇠고기라는 일본 와규의 생산지에까지 구제역이 발생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0년 준비 없이 구제역을 맞은 일본. 1억 원을 호가하는 와규종소
49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구제역 재앙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일본은 축사 허가부터 엄격하게 관리하며 사전에 가축 매몰지를 확보해야 한다. 초동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중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사전에 매몰지를 확보해 두는 일이다. 농장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증설을 할 때 사전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이제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그때 이제 마련이 된 거죠. 땅을 직접 파보기도 하고 지하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게. 예, 볼 수 있게. 관측정의 위치도 거기에 따라. 예. 충남 공주시 하천 지류와 연결된 인공 습지가 조성된 지역이다. 습지의 한쪽에는 축사가 보인다. 사실 이곳은 지난해 1월 18일 구제역 돼지 956두를 매몰한 곳이다. 이곳은 FRP 방식을 취해 저장조에 사체를 넣어 매립했다. 일반 매물과는 달리 FRP 저장조 매립은 관측정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침출수 유출과 환경 피해가 적다는 이유로 하천 주변의 경우에는 FRP 방식으로 가축 사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FRP 방식에 대한 검증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유로 모니터링 규정이 거의 없는 상황. FRP의 경우 어떤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는지 알 수가 없다. FRP가 그러면 이 지하수 오염 유발을 전혀 하지 않는 방법이냐라고 했을 땐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실은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 가축 매몰과는 좀 매몰하고는 다르게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괴산군 사리면의 한 마을. 대규모 축사 옆에 비닐로 덮은 넓은 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다. 한 마을 주민들이 구제형 매몰지에서 나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려 6년 전에 조성된 매몰지라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돼지 축사 옆 빈터. 돼지 사체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심한 악취와 함께 날벌레들이 들끓습니다. 2011년 구제역으로 돼지 1만 3천여 두를 일반 매몰한 이곳. 발굴 금지 기간 3년이 지나 축주가 개발을 위해 땅을 팠고 주민들은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이게 다 뼈예요. 나무가 아니. 이거 봐, 이게 다 뼈라고. 그래. 아니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인력 들여가지고 주워서 그렇지 막 이만씩한 뼈가 돌아다녔다니까. 고기 덩어리가 막 산더미 마냥 쌓여 있고. 이게 다 뼈요. 이거 나 이게 뼈 맞아. 이거 뼈 맞잖아, 그죠? 네, 맞아요. 매몰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썩지 않은 돼지의 사체가 매몰지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것이다. 현행 지침상으로 가축 매몰지는 3년 동안 발굴을 금지하고 사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안 먹는다고 치자고. 그럼 농업용수로 개발을 해가지고 관장 개발해가지고 쓸 때 나도 저기 우리 그 방사능 유출 안 되게 분해를 해가지고. 그러나 매몰 후 6년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는 물론 가축 사체가 드러나는 처참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 가축 매몰지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법적 관리 시한이 보통 3년, 최대 이제 5년으로 돼 있는데요. 캐나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매몰지의 오염원으로서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땅이 넓다 보니 주변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가나 뭐 이런 게 없는 굉장히 넓은 나대지에 만들어져 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 나라는 아시다시피 국토 면적이 굉장히 좁은 데다가 매몰지가 정말 수도 없는 매몰지가 농가에 형성돼 있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꼭 환경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고려를 해서 잠재되어 있는 환경적인 피해와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모두 고려를 해서 사후 관리를 좀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좀 더 연장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방역에 급급한 나머지 눈앞의 피해만을 최소화해온 매몰지 기준과 관리 규정. 이제라도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사회적 기준을 고려한 매몰지 규정을 재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데 누가 살겠습니까? 냄새 나는데. 며느리가 집에 한 번 오면 코를 막고 들어와요. 아이고 아버지 이런 데 어떻게 사느냐고. 응? 이사 가라고. 여기 뭐 땅을 소개하면은 저 소개받은 사람은 한 번 왔다 가면 그런다. 당신 저 부동산 업체 똑바로 해먹으라고. 이런 데를 소개하는 거야. 해마다 발생하는 구제역과 AI. 지금이야말로 가축 전염병 예방과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매뉴얼을 다시 펼쳐보고 점검, 보완해야 할 때다. 네, 6년 전에 매몰한 돼지 사체가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 충격적인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 마음이 그럴까 싶네요. 네, 가축 사체가 어떤 오염원이 되느냐는 것도 역학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매몰지 발굴 금지 기간이 3년이고 연장해서 5년까지 가능한데 그 이후에도 사후 관리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매몰지 이제 사전 확보 제도가 절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닥쳐서 선정하기보다는 주민 피해나 지하수, 하천 유입 상황까지 사전에 고려해서 안전한 매몰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AI가 터질 때마다 가축 살처분이 인도적이냐 아니냐 문제가 논란이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살처분한 가축의 매몰지 입지와 관리 문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해뒀다가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가축 매몰지, 이제라도 안전한 사전 확보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성희 PD 수고했습니다.